미술협회에서 탈퇴를 합니다. 서로 양분이 돼가지고 미술협회로 다시 복귀를 해버립니다. 또 다시 서예단체가 단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실패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늘 국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전이 무슨 뜻이며 어디서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서예와 문인화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국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자는 대한민국에서 국자를 따왔고, 미술 전람에서 전자를 따서 국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누가 주관하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했는가에 따라서 국전이라고 얘기하고 민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전. 그래서 오늘 국전에 대한 얘기는 그 시작이 언제인지 잘 관찰해 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전은 1949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라고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얘기는 서예와 문인화에 한정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전신을 보면은 그 이전에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1922년에 선전 또는 조선미전이라고 했는데 이때 시작됐습니다. 제1회 때는 동양화부의 4군자가 포함됐고, 그러니까 1부는 동양화, 제3부가 서예였습니다. 그럼 4군자는 1부에 포함됐겠죠. 그래서 선전에서 1922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 1924년도, 그러니까 제3회가 되겠죠. 3회 때 동양화에 있던 4군자가 서예부에 있던 제3부 4군자로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군자가 동양화에 처음에는 포함되어 있다가 4군자의 필법이 서예의 필법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4군자가 서예부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 뒤에 1932년도 제11회 선전에서는 서예가 없어지고 4군자가 다시 동양화부로 일부로 포함됩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1944년 23회로 해방이 45년도에 됐죠. 그래서 23회로 선전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 1949년도까지는 미군정 체제였기 때문에 이런 각종 대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49년에 대한민국 미술전람회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것이 선전의 운영체제나 대회 형식을 그대로 갖춰서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문교부에서 주관해서 대한민국 미술전람회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그래서 국전이 생깁니다. 국전이란 약칭이 생기죠. 이때 국전을 보면은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심사나 협회를 운영하는 간사직, 이런 임원들이 전부 다 문교부 공무원이고 문교부에서 직접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심사위원 또는 심사위원장이 순수한 미술인으로 바꿔집니다. 이래 맞겠죠? 공무원들이 직접 심사도 하고
감독하고 이런 것보다 운영은 거기서 하더라도 심사나 심사위원장은 선수 미술인들이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이때 내용들은 주로 민족 미술 홍보, 신인 미술 발굴 이런 것에 많이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추천 작가 제도가 생깁니다. 추천 작가는 그 내용을 보니까 특선을 2, 3회 계속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미술계에 역량 있는 실력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추천 작가 칭호를 그렇게 지금 같으면 추천 작가증이겠죠. 이런 것을 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전 경력이 많고 또 특선을 여러 차례 하고 이런 사람들을 학교 교사 또 교수 이런 걸로 선발해서 지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국전의 역량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냐? 국가에서 대회를 운영을 하지만은 여기에 입특선을 여러 번 하고 그러면은 학력이 낮더라도 직접 교사, 교수로 가고 이런 것을 문교부에서 자격을 인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 자체가 관전 제도 자체가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겠죠. 또 심사위원들 간의 파벌이 조장됩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이 어떤 선생님 제자들은 상을 계속 받아서 대학 교수로도 가고 이런 것이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런 작품들을 서울 내에서만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전국의 순회전도 열고 그러니까 모든 작품, 내용, 선정된 수준 이런 것이 전국에 공개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1981년도 제30회로 국전이 마감됩니다. 이때 신문사나 민간단체 이런 곳에서 서로 이런 서화 대회를 치릅니다. 이것이 바로 민전이죠. 그래서 민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국전은 제30회로 1981년도에 마감을 하고 이게 이어진 것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대한민국 미술대전이라는 것을 개최하게 됩니다. 실은 국전을 이어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걸 각 신문사나 민간단체에서 여러 군데서 전시회를 열고 또 그 단체마다 협회가 조직하고 협회를 등록해서 사단법인으로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1986년도에 이 미전이 대한민국 미술대전입니다. 이 미전이 한국미술협회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 대회를 인수하게 됩니다. 한국미술협회에서 대한민국 미술대전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술협회에서 서예, 사군자 같이 한 공모전에 공모를 하게 되겠죠. 지금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여러 분야가 대전을 치르게 됩니다. 조각, 서양화, 동양화, 그때만 해도 동양화라겠죠. 여러 가지 미술 대전이 분야별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988년도에 서예가들만이 미술협회를 탈퇴를 해가지고 한국서예협회라는 것을 발족하게 됩니다. 지금 미술 여러 분야에서
서예가들만이 단체를 만들어서 사단법인을 만들고 미술협회에서 탈퇴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서예대전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예대전이 지금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사군자만 이어받은 대회가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양분이 돼가지고, 서예를 했던 분들이 서로 양분이 돼가지고 미술협회로 다시 복귀를 해버립니다. 서예협회하고, 서예협회는 그대로 남고 미술협회로 복귀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서예대전 똑같은 이름으로 대회를 두 군데서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술협회 또 서예협회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3회까지 3년이 지나도록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되니까 서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서로 견제하는 마음이나. 그래서 서예가들이 또 다시 모입니다. 모여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서예단체가 단합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서가협회를 발족을 합니다. 한국서가협회. 그래가지고 한국서가협회가 다시 대한민국 서예전람회라는 이름으로 공모전을 엽니다. 그런데 이때도 실패를 합니다. 한국서가협회를 발족했는데 다시 미협, 서협 이 회원들이 다시 원위치해가지고 거기서도 계속 대한민국 서예대전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협 대한민국 서예대전, 서협 대한민국 서예대전, 그 다음 서가협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이렇게 세 가지 대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서예 3단체 그러면 미협, 서협, 서가협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협의 대한민국 서예대전과 서협의 대한민국 서예대전이 일찍 시작했죠. 그러면 대한민국 서예전람회는 미협, 서협이 4회가 됐을 때 1회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3단체가 똑같은 내용으로 공모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1999년도에 문인화협회가 조직됩니다. 3개 단체의 문인화를 담당하고 계셨던 분들이 한데 모여서 한국 문인화협회를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사군자가 그동안에 이름이 문인화로 이렇게 바꿔졌겠죠. 그래서 1999년도에 한국 문인화협회를 조직해서 그 다음 해에 대한민국 문인화대전을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인화 회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한 단체로 모으기로 약속은 단단히 했는데 다시 이 전 소속대로 회원들이 돌아가서 미협도 서협도 서가협도 문인화를 포함해서 공모를 계속해버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문인화협회가 또 하나 단체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협, 서협, 서가협은 서예와 문인화를 포함해서 공모를 하고 문인화협회는 대한민국 문인화대전에서 문인화만 공모를 하게 됩니다. 2000년도에 제1회 대한민국 문인화대전을 공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체가 여러 개가 생긴 겁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한 단체로 모으자, 대회도 하나로 하자 이렇게 약속은 했는데 실행은 안 하게 돼가지고 단체가 여러 개가 됩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서예는 발전해 온 것이 처음에는
한문 이렇게 공모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현대, 서예, 정각, 서각, 켈리 이렇게 작은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지지요. 그 다음 처음에 사군자로 등장했던 이 분야는 문인화로 바꿔지면서 수묵으로만 했었는데 채색도 다음체도 민화도 전부 다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묵, 다음체, 채색화 이런 것도 분야가 여러 분야입니다. 사군자뿐만이 아니고 화조와 어회도, 초충도, 인물도 여러 가지 그 소재를 많이 공모를 하게 되고 최근에는 민화 부문도 공모를 하는 대회가 또는 단체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발전을 해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전을 얘기하면서 국전이 42년 전에 국전이 없어졌지요. 그 다음 민전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국전에 입특선하고 등단을 하게 되면은 아까 잠시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문교부에서 실력을 인정해 가지고 교수, 교사들한테 자격을 주고 이런 얘기를 잠시 했었습니다. 저는 교사 출신인데 교사 승진할 때, 교감으로 승진할 때 저도 점수를 받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교사들은 연구 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회에 입상하면은 등급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입선은 3등급, 특선은 2등급, 또 상권에 들어가면 1등급 이렇게 등급 표창으로 인정을 해줘서 승진할 때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42년부터는 국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대회를 이어서 받았다 하더라도 민전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점수를 인정을 안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대회들이 쭉 내려오면서 오늘날은 어떤 대회들이 있는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대회는 중앙에 큰 대회가 있고 그 중앙대회 산하에 각 지방대회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에서 대한민국 서예대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예 문인화 부문이죠. 또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에서 대한민국 서예대전이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서예 문인화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단법인 한국서가협회에서 대한민국 서예전람회라는 명칭으로 서예 문인화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서도협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정확히 얘기하기는 깁니다. 서예전람회 회원들의 일부와 기타 다른 분들의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서도대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서예 문인화 부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2000년도에 시작했다는 대한민국 문인화 대전은 사단법인 한국문인화협회에서 문인화만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들은 우리가 큰 대회라고 보겠죠. 중앙대회가 있고 또 각 시도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어떤 곳은 일부만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5단체에서 공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국전에 대한 얘기와 국전 이후 이것을 이어받아서 각 단체에서 공모하는 그런 내용을 간단히 얘기해 드렸습니다.